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과 나눴던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에 대한 마지막 정리. 우리가 성형수술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이상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요. 미용학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 더 나아짐을 위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수술에는 비용도 들겠고 또 회복이라는 시간도 필요하고 약간의 고통이나 수술에 대한 공포나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겠지만 모든 수술이라는 것이 병원을 찾는 분들의 마음만큼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에는 재수술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불편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 얘기를 나눴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의료적인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한 병원의 의사나 병원의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결정될 수 있지 여러분이 개선할 수 있거나 결정한 순간 이후에는 병원이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수술에서 제일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다루고 있는 성기능 관련한 부인성형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불만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대치보다 못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수술들을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첫 번째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이룰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적절한 기대치고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결과임에도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환자의 결정이나 환자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환자가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병원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겠죠. 기대치가 잘못되어 있었다면 처음부터 환자에게 이러한 수술을 위해서 해야 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효과가 없는 수술을 마치 있는 것처럼 환자에게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하는 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예측은 좀 틀릴 수 있으나 환자분이 말씀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못 미칠 거라는 판단 정도는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환자가 강력하게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리미트, 그 한계점은 반드시 말씀을 드려서 괜한 희망을 갖게 할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는 또 그게 환자를 위한 일이 아니고 병원이나 의사를 위한 단순한 목적이었다면 정말 그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대치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나 어떤 다른 치료 한계에 못 미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의사의 실력이겠고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시술에 대해서 불과 1, 2년, 3, 4년? 제가 볼 때 얼마 되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또 많은 환자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에 의존해서 광고가 많이 되고 병원이 많이 홍보하고 심지어는 의료업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추기고 이런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장비를 가지고 부풀려서 환자분들의 병원 수입에 증진 목적으로 시술을 하는 그런 무책임한 일들이 좀 주변에서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예를 들자면 질이완증이 있는 여성에서 아이를 둘, 셋 이상 이렇게 자연분만해서 손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술을 할 줄 아는지 또는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러는지 있는데도 그걸 선택하는 그런 무지함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누구나 똑같은 장비로 똑같이 치료하면 마치 결과가 똑같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술들은 부작용이 없는 게 당연하죠. 시술했는데 오히려 돈 내고 부작용이 있다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효과가 거의 없는 것도 저는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술을 했는데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나빠진 점이 없으니까 이건 판단이 잘못됐든 환자의 결정이니까 그건 본인이 책임져라 하는 건 좀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수술해야 될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장비의 힘을 얻어서 치료를 해야 될 수 있는 분들은 이왕이면 회복도 쉽고 빠르고 결과도 비슷하다면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생각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진료 경험도 없었고 장비는 병원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교육도 필요 없고 의료 장비를 설치하는 직원이나 임상 교육하는 분한테 몇 시간 하루 이틀 교육을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왜?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그동안 나왔던 장비니까요. 근데 아기를 안 낳은 여성이나 아기를 몇 명 낳아서
꼭 수술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비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조금 수축이 되겠죠. 근데 이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만큼 수축이 된다고 무슨 그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도 몇백만 원씩 내고. 정리를 하자면 다양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뭐 이게 아니면 우리 병원에서는 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간다 하는 건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물리치료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레이저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비비브나 이런 것만 하고 말아도 되고, 다 다양한 겁니다. 환자가 처해 있는 환경은. 물론 의사가 양심을 가지고서 환자를 대하면서 치료 방법을 잘못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나 의도된 잘못은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도 병원을 선택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병원에서 어떤 걸 추천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와서 하루 정도 생각을 해보고 인터넷에 떠도는 유튜브에 흘러나오는 많은 정보를 보면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근데 그냥 뭐 안 아프다니까 비용은 좀 들더라도 무섭지 않으니까 그럴 바엔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효과 없는 것도 큰 부작용이 되는 거고요. 불만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술의 선택과 환자의 선택과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것들 모두 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성기능의 향상, 미적인 향상, 불편감의 해결 모두 다 고려하고 진료에 대하고 환자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 가장 많이 하는 우리 부인성형에서 질성형과 소음순성형에 대한 정리로 뭐 이게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효과 있는 치료를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환자나 의사가 잘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정리했던 재수술 관련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